핫한 기업들의 비밀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2075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어제 화웨이 CFO 체포 이슈가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지만 중국 상무부가 무역 협상에 낙관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미국의 금리 인상 조절론까지 나오면서 지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외인과 개인은 매수했지만 기관은 매도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업종별로는 상승 업종이 우세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로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680선을 회복했고요. 오늘 셀트리온 형제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상위 제약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북 경협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제형솔루텍이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고요. 이외에도 좋은 사람들 에코마이스터 등 대북 송전주, 철도주, 비료주 등등 다양한 섹터들의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정관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시장에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무역 분쟁이 잘 될 것 같다가 결국은 다시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지수를 압박하는 요소가 나오기도 했었고, 사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만 이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 많이 쏠려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미국 문제만은 아닙니다. 또 저쪽 물 건너에 있는 EU 쪽에서도 역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영국의 브렉시트 이슈가 지속적으로 또 시장의 증시에 부담감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유럽계 자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분석했을 때는 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사실 매도를 했었던 이유는 저는 유럽계 자금이 훨씬 이제 매도해서 많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시를 계속해서 압박을 했었는데,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조금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죠. 역시 앞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일단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무역 분쟁이 조금 다시 갈등으로 가는 것 같더니만 다시 중국 측에서는 이 무역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트위터에 정상회담이 90일 안에 또 이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총리 역시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조금은 선회하겠다라는 식으로의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이 아무래도 수급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수급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모든 주식은 그렇습니다. 모든 재료의 선반영은 결국은 수급입니다. 이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상승하냐 아니면 증시가 하락하냐인데, 사실 오늘 장중의 변동성은 심했지만 다행인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전일장과 다르게 매수 포지션을 잡아줬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선물까지 이제 좀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일장에 이제 장 마감까지 1,500계약 이상의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 4,000계약 이상의 매수를 잡아줬다는 건 또 어찌됐건 간에 시장을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바라보는 포지션이 강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지금 기관들은 아직까지는 매수세를 안 잡아주고 있지만 오늘 장의 투신들도 역시 선물을 매수 잡아주고 있다는 건 이제 하방보다는 어찌됐건 간에 시장이 떨어지는 거는 원치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은 있습니다. ECB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요. 브렉시트 관련해 가지고 의회 결과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실무진 회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을 좀 거치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겠다라는 포지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에 우리나라 날짜로 20일쯤에 FOMC 회의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이후에 아마 시장이 좀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12월 중순까지는 지속적인 아마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일 테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개별 매매를 하시든 이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하시고 FOMC 이후에 시장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주도주들도 이미 선취매를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일쯤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후에 우리 지수가 상방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미리 좋은 종목들을 선취매하셔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육물산 확인하겠습니다. 남북철도가 연내 착공된다는 기대감과 또 내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게 되면 미국이 대북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는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에 오늘 남북 경협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종목은 1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남북 경협이라는 이슈는 계속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이즈와 호재가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 측에서 비핵화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부분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상태라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을 가하면서도 또 다시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려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사실 주가가 계속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공략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투자 원칙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자, 뭐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 속에서 저기 바로 파주 인근에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또 남북 경협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북한과 밀접한 지역에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의 지금 테마를 엮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해당 종목의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즘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10월 달에는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추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그냥 주가가 반등 나올 것 같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할 겁니다. 자, 앞전에 21선에 대한 저항을 맞았던 자리인 만큼 이 21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 종목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해당 종목은 앞전에 21선 저항 맞고 다시 여기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20선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고 해당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박스 횡보 흐름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삼각수렴형의 이러한 패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의를 해드렸다시피 이 삼각수렴형의 패턴은 이 이평선과 캔들이 확산해서 점차 수렴을 해가면서 이평선, 단기평선과 중기평선들이 만나고 그리고 캔들들도 밀집을 하다가 앞전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이 등장을 했을 때 이런 자리, 상승 장악형 캔들이 뜬다라면 그 뒤에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맨날 이렇게 급등 나올 때 쫓아가시기보다는 급등 나오기 직전에 선취매를 통해서 좀 단기 매매할 수 있는 전략으로 지금 시장에서 투자 전략을 삼아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육물산처럼 삼각 수렴 후에 이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오는 것이 주가 상승 나올 수 있는 패턴이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관련된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재룡산업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남북 경협주인데요. 오늘 1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또 송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북한 쪽에다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슈로 아마 이제 과거부터 남북 경협 테마로서 연관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요. 이런 뭐 남북 경협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왜 테마주라는 이름이 붙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슈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이 기업들이 뭐 실질적인 수혜주들은 아닙니다. 정말 막말로 북한의 송전을 전력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재룡산업이 할지 우리나라가 할지 중국이 할지는 여러분들 그 누구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들이 정말 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가시기보다는 해당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를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 이런 테마주들의 공통점들은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보통 정말 튼튼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왜 여러분들 시총이 큽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만큼 그 기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업이 커오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업이 커온 겁니다. 커오다 보니까 시총이 커진 거고요. 자, 그런데 시총이 작다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이 기업에 사실적으로 뭐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든지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의 그런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시장 캐파가 작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테마로서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시총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급이 쏠리면 주가는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보통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사실 주가가 뭐 오늘장에 급등한다고 이 종목이 더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해당 종목들을 최대한 저점 매매를 할 수 있는 투자 전략들을 앞서 제가 삼육물산을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한 포인트를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가 붙어서 단기간에 상승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는 지양을 하시고 앞서 전문가님이 소개해드렸던 패턴들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미리 선취매를 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일신석재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업체인 이 종목 역시나 오늘 남북 경협주로서 상한가를 썼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경협의 이슈에 엮여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일신석재라는 기업은 통일교 재단의 또 이제 건설업입니다. 사실 뭐 직접적으로 이 기업이 남북 경협을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해당 기업들의 똑같은 패턴이 뭐라고요? 시총이 작다라는 겁니다. 시총이 작다라는 거는 그 시장이 캐파가 작다라는 거고 그 기업의 성장성은 사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좋아서 커진 기업이 아니라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총이 1,7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1,700억이라는 건 당연히 대형주나 중형주 대비해가지고 해당 기업은 소형주인 겁니다. 소형주들은 이런 테마가 붙을 때마다 뭐 이슈가 있거나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쏠리면 그냥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안타깝게도 개인들끼리 치고받으면 됩니까? 우리가 기관들이나 외국인처럼 최대한 저점에서 사서 해당 종목들을 수익을 먹고 나가야 되는데 서로 이제 개인 투자들끼리 이 구간, 높은 구간에서 치고받고 싸울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전략은 자, 해당 이 종목들의 패턴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요 앞전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수렴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지난 10월 달에는 계속적인 추세 하락이 나오다가 10일 이평선 구간대를 뚫지 못했었는데 이 10일 이평선을 뚫었고 20일 이평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캔들, 이평선들이 수렴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해당 종목도 역시 수렴 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졌고 앞전 전고점을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떴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높은 구간에서 위험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저점 매수를 통해서 이런 테마성 종목들도 방망이를 짧게 잡아서 단시일 내에 공략을 해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략을 활용해서 테마주들을 매매하셔야지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을 쫓아가시면 결국 여러분들은 세력들한테 내지는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뺏기게 되는 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실 게 아니라 테마성 종목들의 매매 패턴들을 꼭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러한 패턴에 맞는 또 단기적인 종목들까지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꼭 기대를 해보시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검색에 포착된 세 종목 들여다봤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러한 테마주 매매 패턴에 부합하는 종목들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번 주 마지막 강의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네, 사실 오늘 장이 수급은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지금 지수가 과연 반등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다음 주에도 추가 하락이 나올 건지 아마 여러분들 걱정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말 시장이 무얼 의미를 했는지를 한번 짚어드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 12월 달에 취해야 될 종목과 산업이 어떤 건지 잠시 뒤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음 주 시장 대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마지막 한 달 시장 대비 지금 바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도입니다. 자, 어느덧 한 주가 또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가 뒤돌아보면 뭔가 한 것도 없는데 정말 하루하루를 봤을 때는 시간이 정말 안 가는 것 같고 이 주식시장이 지루하고 답답한데 벌써 어느덧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뭔가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아마 심리를 위축시켰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지난 10월 달에는 그야말로 공포의 장이고 손을 놨던 장이었다라면 11월 달에는 그나마 지수가 반등이 나와서 그래도 이제 시장이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이 살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이 한 달 내내 박스장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시장이 안 나오고 사람들은 매일매일 똑같은 장에서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12월이 되면은 그나마 조금 더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어제 오랜만에 다시 코스닥 지수가 3%가 하락하면서 야, 이거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정말 이러다가 다시 한번 지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맞아. 내년에 대한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던데 내년에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던데 뉴스에서 이거 진짜 이러다가 내년에까지 시장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아마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었다면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답답함을 느끼고 이 주식을 진짜 포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시장에서 뭔가 의미 있는 시그널을 찾았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뭔가 의미 있는 시그널이 보였고 그 시그널이 무엇인지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방송이자 금요일 방송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 테니까 조금 더 바짝 앉으셔가지고 방송을 시청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사실 어제 증시가 빠졌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쵸?
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소개시켜드렸고 정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정말 많이 봤을 겁니다. 미국이 바로 화웨이 창업자 딸을 체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캐나다에 있었는데 캐나다 쪽에서 체포가 돼서 미국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화웨이 여러분들 무슨 기업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화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화웨이죠.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는 누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삼성과 애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판세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삼성이 전 세계 1위인 건 맞으나 최근에는 화웨이가 우뚝 서면서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애플이 밀려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애플이라는 1위 기업이 화웨이한테 이미 자리를 넘겨주게 됐고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요. 스마트폰을 만들기도 하지만 통신장비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통신장비 쪽에서도 최근에 미국 기업들을 위협을 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올해 초부터 정말 5G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왔었고 과연 전 세계에서 이 5G를 누가 가장 먼저 내놓느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자, 중국에서 만약에 5G, 이 화웨이를 통해서 5G가 먼저 상용화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자존심 상하죠. 통신업계에서의 패권 싸움이 바로 지금부터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아니죠? 사실 지금부터 벌어졌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사실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 중에 JTE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JTE라고 중국에서는 중신통신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달부터 사실 미국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JTE의 부품들을 쓰지 말라고 지금 그동안 계속 압박해 왔었습니다. 실제로 JTE하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제재가 나오게 될 경우에 해당 기업들의 매출이 당연히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지난 4월부터 JTE에 계속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화웨이까지 건들게 된 겁니다. 통신 시장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화웨이 창업자 딸이 체포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은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도대체 무슨 의미를 뜻할까요, 여러분들? 재밌는 건 말입니다. 이 화웨이가 있는 곳이 충칭입니다. 근데 충칭의 당서기가 보시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보시라이라는 사람이 시진핑하고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보시라이가 화웨이의 자금줄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까지 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오고 있는 게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화웨이 창업자 딸이 체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에서는 중국 상무부에서 오히려 무역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무역 협상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더라도 화웨이 창업자 딸이 체포됐다라는 소식에 나스닥이 폭락이 됐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은 또 달랍니다, 여러분들.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증시를 압박했었던 거는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재부각되고 있다는 거고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을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글쎄요, 어제는 아마 시장에서 너무 이거를 극단적으로 받아들였고 투심이 위축돼서 코스닥 시장도 3%가 하락했고 옆나라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2% 이상 하락했고 상해 종합주가 지수 떨어지고 유럽 전체적인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상 그렇게 문제될 요소가 없었고 오히려 오늘은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시장의 패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시진핑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시나리오였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자, 요거에 대해서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경기가 안 좋은 거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을까요? 제가 한번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을 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글쎄요, 2006년 때도 당시에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됐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당시에 시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시장이 26% 정도 상승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7개월, 8개월 뒤에 경기에 대한 둔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시장이 떨어졌었습니다. 2006년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90년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상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시장을 뺄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은 전혀 정반대의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중국 상무부 쪽에서는 화웨이 CFO의 체포하고는 무관하게 무역 협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하나 나왔고요. 또 하나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글쎄요, 참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약간은 좀 가볍기도 합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본인의 의견을 매일매일 올립니다. 참 그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매일매일 이렇게 트위터라는 SNS를 활용을 해가지고 본인의 의지를 피력을 합니다. 중국과 우리가 원활한 대화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갈 것이고 90일 안에 협상을 진행되게 할 것이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피력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미국의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무역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60% 이상으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시장은 어제와는 완전히 정반대가 된 겁니다. 어제는 여러 가지 대외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재부각이 되고요. 북한의 미사일 이슈가 나오고요.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화웨이의 CFO가 체포되는 현상, 이런 게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면 오늘은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거기에다가 마침 이분 참 또 금세 또 태도를 바꿨죠.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파월 의장입니다. 지난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중립금리까지 아직 멀었다. 금리 더 올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국, 인도, 홍콩 전부 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폭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시 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 안 된다. 내년에 한 2차례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에 3차례 정도 인상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게 아니라 오히려 관망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발표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 다시 금리는 완화가 되고 있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스프레드가 다시 확대돼 버렸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재밌는 현상 아닙니까? 어제는 악재투성이었는데 오늘은 그 악재들이 전부 다 해결되는 시그널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시장은 도대체가 오늘 상승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어제는 3%가 떨어졌으면 이 악재가 해소됐으면 오늘 장도 역시 뭐 2%든 3%든 좀 강세장이 나왔어야 됐는데 왜 악재가 해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올라갔을까요? 상당히 오늘 생각보다는 대단한 호재였습니다. 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못 올라갔습니다. 현재 시장은 다음 이벤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으나 우리나라 기관들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워낙 미국이란 나라가 그동안 태도도 여러 번 바뀌어왔고 또한 대외 변수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이벤트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라는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벤트가 뭐냐? 바로 FOMC입니다. 물론 다음 주 당장 ECB의 통화 정책도 나오고 영국의 브렉시트 결과에 대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벤트들도 있고요. 다음 주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실무진 회의도 있고 마치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동시만기일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FOMC요. 우리나라 날짜로는 12월 20일 날 결과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때 금리를 상승한다라는 식으로 나온다라면 비둘기파적인 말이 안 나오고 지금 미국 경기가 은근히 나쁘지 않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들이 은근히 나쁘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파월 의장이 이거 예정했던 대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3차례 이상 올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요? 금리 상승시킨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의 도가니로 빠질 거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보유 종목들 축소하셔야 되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슈처럼 내년 금리가 2차례 정도 상승해서 끝낼 것이다 라든지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이유가 없다.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증시에 상당히 호재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특히나 신흥국가들, 우리나라, 홍콩 등등의 나라들의 호재로 반영이 돼서 아마 증시 저 때부터 상승 포지션으로 방향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종목들이 잘 안 움직일 겁니다. 아니요, 글쎄요. 최근에 개별 종목들은 급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최근에 야, 이거 수익 보기 어려운데 정치 테마주를 해야지. 북한 관련해갖고 남북 경협주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물론 12월 중순 FOMC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결국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올라가기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정치 테마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남북 경협주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시장 특징주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해당 종목들은 시총이 작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세력들이 이슈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쫓아다니면서 불나방 매매식으로 수급이 달라붙다 보니까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단기성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지 추세 상승이 나오는 게 못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손빨리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너무 불나방식으로 하는 거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괜히 고점에서 물리면 어떡해요? 손실 보면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매매해서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정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FOMC 때 금리에 대해서 완화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시장은 상승 포지션으로 바뀐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잘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시가 올라가면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속도를 밟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2월 중순까지 박스장에서 개별주 매매에다가 하시면서 조금씩 현금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가시던가, 내지는 이것도 취하면서 FOMC 이후에 시장이 상승하고 업종별 순환매가 나온다면 당시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내년에 조금 장밋빛인 업황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개별 종목들 정말 너무 막 급하게 쫓아다니는 거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년에 업황이 좋을 만한 섹터들을 미리 분석만 해두세요. 그리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내지는 이미 갖고 있는데, 이미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갖고 있다라면 FOMC 이후에 그 종목들에 조금 더 추가 매수하고 비중을 확대하면서 내년장에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삼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현재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 것만 해도 되고요. 밑에 것만 해도 됩니다. 물론 위아래 전부 다 취해 가시면 좋고요. 자, 꼭 이 방식이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전략이라고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개별 종목들이야 요즘 뭐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따로 뭐 정치 테마주 강의를 안 해도 여러분들 요즘은 그냥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 테마주들 지금 뭐 논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누구누구 관련주다, 누구누구 관련주다, 시중에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 관련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특징주로 설명드렸지만 뭐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해당 특정 인물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일면식도 없다라는 식으로 조회 공시까지 나온 만큼 해당 종목들의 기법이든 내지는 뭐 특별한 매매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테마주들, 그런 종목들 저점에서 담으면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수익 내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12월 중순까지는 이런 매매가 지속되겠지만 결국 FOMC 이후에 시장이 올라간다면 개별 종목들이 그때부터는 소외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쨌든 가장 센 업종들이 올라가게 될 거고 가장 센 성장주들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찌됐건 간에 지금 당장에 목숨을 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식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끝내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실 거고 내년에도 또 매매를 하실 거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자산을 확대해 가시려면 내년에 대한 비전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요, 여러분들. 글쎄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위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 어렸을 때 꿈 뭐니?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야 그래도 절반까지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치열하게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내년에 대한 전망, 내년에 대한 목표를 세우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 이틀만 주식할 게 아니라 장기간적인 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의 드렸던 게 뭡니까? 어제도 그랬고요. 엊그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좋은 산업은 바로 조선업이라고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침 오늘 뉴스가 또 나왔죠, 여러분들. 우라노스가 뉴스보다는 빠릅니다. 이 시크릿노트가 다른 언론 매체들보다는 빠르다라는 겁니다. 자, 소리 없이 강한 조선주. 2019년까지
업황이 견조할 것이다. 라고 오늘 또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증권가 쪽에서도 내년에 대한 업황이 조선업종이 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근에 강의를 통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뭐죠? 현대미포조선이라는 기업. 지금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어제 코스닥 지수가 3% 빠졌고요. 코스피 지수도 2% 가까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미포조선을 필두로 해서 조선업종이 크게 안 빠졌습니다.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년 전망이 밝은 이 산업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조선업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업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 업황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201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 대세 상승 나왔던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 6년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해당 산업들 여러분들은 꼭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현대미포조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꺾임없이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어제 장에서도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도 역시 상승을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그려주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현대미포조선처럼 강한 종목들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잘 모르시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작년에도 이 자료집을 드렸듯이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는 2019년 유망주 자료집으로 제가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오셔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건설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건설업이 정말 안 좋을 때 오히려 건설주의 저점 매수 기회다. GS건설 같은 경우가 2018년에 유망주가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제가 자료집을 만들어서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선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GS건설 여러분들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실제로 지난 12월 달 대비해서 글쎄요. 올해 8월 달까지 100%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준비를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12월 달이 딱 그 시기입니다. 내년에 전망이 좋은 산업들 같은 경우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그 종목들을 단기 매매든 수익 매매든 중장기 매매든 활용을 하셔서 1년 내내 내 계좌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준비를 하신다면 지금 당장의 시장이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 내년에는 계좌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GS건설 100% 올라갔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100% 가까이 상승도 나왔었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최근에 온라인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2019년 유망주 자료집으로 자, 말 그대로 조선업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선물로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챙겨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년 미리 준비를 하셔서 지금 시장을 꼭 복수를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자, 2019년 그러면 조선업 말고는 없나? 제가 지금 벌써 3일째 조선업만 얘기하니까 아유, 조선업 말고는 또 없나? 아, 왜 조선업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실 넘버원은 조선업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전망이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선업을 강조하는 거고 물론 조선업 말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내년에 조선업만 좋겠습니까? 당연히 2등 섹터, 3등 산업 있죠. 그리고 주가 상승률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간다면 당연히 크게 나오겠지만 이거보다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섹터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 역시 제가 준비를 해놨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오늘은 또 주말 한 주의 마지막인 만큼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조선업에 대한 자료집도 선물 드리고 내년 산업이 또 밝은 조선업 말고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미리 맛보기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에 도움될 수 있는 이 방법을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FOMC 전후로의 시장 대응법 알려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정관님 어떤 내용들 말씀해 주시나요? 네, 사실 최근 시장에서 뭐 단기 매매야 쉽습니다, 여러분들. 쉬운데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거는 당장 하루에 목숨을 거는 것보다도 내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에도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을 챙겨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선업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린 게 실제로 뉴스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 증명이 됐듯이 조선업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섹터도 오늘 미리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오셔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으로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노트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